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구독자분 혹시 이 영상의 첫 화면을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작년 5월 4일 날 올린 영상인데요. 바로 시그넷 EV라는 기업 종목 분석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그넷 EV 주식 종목을 1년간 투자했던 투자 후기와 함께 제가 정말이지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정성 있는 오늘 영상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알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19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출발점이 되었죠. 그 당시 이제 4차 산업을 선도할 이 산업 부분이 5G와 함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전망이 무척이나 밝게 보였습니다. 전기차 산업에도 1차적으로 현대자동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가 있겠지만 기회를 조금 더 이렇게 다운시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업체를 살펴보았는데요. 당시에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배터리 2차 전지 메이저 회사들의 납품을 하는 여러 이제 그 관련 부품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만 더 다운시켜서 이제 전기차 수혜의 여파가 가장 늦을 만한 기업을 찾던 그런 노력 끝에 그 시그넷 EV라는 기업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수혜가 늦을 것 같은 종목을 찾은 이유는 가장 저평가 상태로 남아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전기차 수혜를 가장 먼저 이제 완성차나 배터리 업체가 이제 누릴 것이고 뒤이어서 이제 배터리나 전기 모터 쪽 업체가 이제 수혜를 볼 것이며 그것보다 더 늦게 이제 충전소 같이 산업 성장에 있어서 그 가장 나중에 성장하는 기업이 바로 시그넷 EV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이제 믿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은 산업 쪽을 먼저 이해하고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종목 분석 방법을 이제 저희가 탑다운 방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바텀업은 어떤 종목을 먼저 선별한 후에 이 종목이 앞으로 그 산업 내에서 충분히 성장할지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아는 산업이나 잘 아는 기업이 출발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주식이 코스닥이 아닌 코넥스 시장이라는 것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 주식 종목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장외 주식에 대한 정보나 관심도 사실 없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어떤 준비 단계로서 코넥스라는 주식시장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시그넷 EV를 종목 분석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코넥스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예치금이나 주식 투자 잔고 금액이 일정 부분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투자 거래 잔고나 주식 잔고가 있어야 이제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약간의 이제 장애죠, 이제 장벽이죠. 이제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주식 투자의 장점과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해서 사실 이런 여건이 되지 않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약간의 어떤 진입 장벽은 있었습니다. 그 19년 말부터 주식을 저는 꾸준히 이제 시그넷 EV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기 이제 시작했고요. 작년이죠. 2020년 10월까지도 이제 10,000원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 국면으로 이제 전환하더니 진짜 불과 몇 달 안 됐죠. 급기야 이제 현재 2021년 4월 7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넥스는 코스닥과는 다르게 하루 상한가가 15%로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는 현재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 기준으로 무려 700% 가까이 수익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분석하던 당시 아마 8,7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오늘 7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한참 전에
전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매도 후에 상승이 전혀 아쉽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뚜렷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으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또 시그넷 EV의 앞으로의 건승을 오히려 이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이죠. 그 SK 지주사죠. SK에서 이 회사의 지분 55.5%를 취득하겠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심장이 쫄깃해지는 전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그넷 EV를 통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 이제 DK 인베스트를 아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저의 투자 원칙과 좀 철학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분석하던 종목 분석을 잠시 옆으로 좀 밀어놓고 투자에 대한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앞서거나 혹은 뒤서거니 하며 앞과 뒤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서는 앞에 개가 먼저 가 있으면은 이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뒤에 서 있으면은 사람을 빨리 이제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약간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지만 개는 결국 사람과 같이 산책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주가와 기업의 가치를 아주 멋지게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예인데요. 바로 뛰어다니는 개가 주가이고 산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는 주인의 앞뒤를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산책이 끝나면 주인에게 돌아오듯이 주가도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에 최종적으로 부응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 평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가치 평가는 투자자 개개인에 따라서 같은 주식 종목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관심 분야와 혹은 기업 가치 측정의 방법, 그리고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크게 엇갈린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더욱더 크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의 생각만큼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전반적으로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식 투자는 도박이나 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좀 해봤는데요. 그 기업 언급을 좀 잠시 하겠는데요. 기업 가치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에 축적한 자산이나 현재 기업의 매출과 이익으로 인한 어떤 견실한 현금 흐름과 함께 앞으로 잠재적 성장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자산과 현재 시점의 기업 매출과 이익, 어느 정도 좀 계산이 이건 되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근데 이제 문제는 미래의 시점에서 얼마나 이 기업이 성장할지에 대한 예측은 정말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평가가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영업 환경과 이런 비즈니스 환경이 예상치 못한 사건 등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가 급격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가의 변동성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 단기 매매로 인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주가 시세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서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기업의 성장을 확신해서 투자를 했다면 그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는 최소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성장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 만에 기업이 어떤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룬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짧으면 2년, 많게는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지켜볼 인내심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그넷 EV는 1년이 채 안 되어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뭐 제 실력이 아니라 운이 많이 작용한 탓이 더 클 것입니다. 저 또한 설마 SK에서 지분을 인수할 줄은 꿈에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없었다면 SK에서 그런 큰 딜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올바른 방향의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시그넷 EV 종목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희 투자에 대한 방법에 많은 이해와 지지를 해주신다면 정중히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투자 성향, 투자 스타일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 안전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종목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투자 성향별 종목 선택은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주가 변동성에 대처할 때의 심리적 안정감을 어느 정도 놓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행돼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높은 수익을 원하겠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이 돈을 잃고는 절대 안 되는, 혹은 하루하루 주식 시세가 지워지지 않는 이런 어떤 정말 안전 추구형이라면 기본적으로 배당이 높은 자상 우량주나 가치주 위주의 어떤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드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산업이나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군가 주식 고수가 와서 종목 추천을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그 기업을 잘 안다고 판단된다면 그 종목을 매수해도 좋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산업이나 회사라면 아무리 강력히 추천을 해도 절대 매수하면 안 되고 매수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분산 투자라고 이제 잘 알려진 주식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앞서 기업 분석을 아주 완벽하게 해야겠지만, 일단 투자가 된 시점에서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산업이나 종목을 선택하면 그만큼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앞서 좀 전달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종목 수가 뭐 10개를 넘어서 뭐 10개, 20개 막 이렇게 이상 되면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 이 분석이나 사후 관리, 투자 이후의 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투자자라면은 뭐 이거는 진짜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묻어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 종목의 기업이 내가 분석한 기대만큼 성장을 잘 하고 있는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 종목 수를 가능한 한 줄이고 집중해야 투자 이후에 종목 관리와 함께 수익 또한 되게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겠습니다. 분산 투자 자체가 이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종목 수를 과하게 의미 없이 늘리기보다는 적은 수의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한 5, 6개 정도의 종목이라 하더라도 배당과 성장 혹은 경기 안정주와 민감주, 이렇게 서로 이제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분산 투자 관계,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산업이어서 어느 한쪽 산업이 뭔가 영향을 받아 주가가 떨어져도 다른 관련이 없는 산업 쪽 이 주식 종목 주가는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서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러나 이익은 훼손되지 않게 설계하는 어떤 기본 방향 자체는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이제 그 여러 종목을 무의미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정액 매입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돈으로 한 방에 투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식은 내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매력이 있습니다. 정액 매입법이라고 한다면은 매월 혹은 매주 아니면 매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여윳돈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은행에 적금을 붓듯이 좋은 종목에 매번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덱스 펀드에 이 투자금을 넣듯이요. 물론 여윳돈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주가가 더 빠지거나 떨어지면 투자 금액을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다시 일시적으로 투자금을 줄이던가 약간의 어떤 운영의 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적금 넣듯이 좋은 주식 종목을 발굴했다면은 이 종목에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전 생애 주기로 해야 한다고 믿고 또한 투자 기간 내내 즐거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그넷 EV로 넘어와서 이 기업의 최근 상황을 좀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재무제표 상황은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유동 비율 좋지만 재고 자산 뺀 당좌 비율은 다소 좋지 못하고 부채 비율 역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한 가지 긍정적 신호는 자본 총계가 작년 273억에서 올해 2020년이죠. 2020년 결산 기준 305억으로 늘었습니다. 단연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요. 확실히 2020년에는 완벽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를 시연해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EA 2차 사이클 수주에 대한 매출 실적이 확실히 2020년에 인식이 되면서 19년 424억이던 매출이 20년 618억 원으로 껑충 매출이 뛰었고 이와 결을 같이 하여 이익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0년 전체 연결 매출이 618억 중에서요. 급속 충전기가 약 520억 정도로 매출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보다 더 부가가치도 높고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익 면에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시그넷 EV는 급속 충전기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경쟁력의 글로벌 리더답게 급속 충전기의 매출이 늘수록 이익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작은 표 위에를 보시면 50kW의 이제 급속 충전기 매출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 이 제품이죠. 그리고 내수보다는 대부분 수출을 통한 매출 증대가 과거 3개년 동안 비교해 볼 때 특이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매출 증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최저 입찰 등 마진이 다소 떨어지는 내수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 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수출이 또 이렇게 늘고 증대되어서 이익률 증진에 좋은 흐름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출 물량은 일본 마루베니 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무척 흥미롭습니다. 지분을 보시면 이 회사의 대표 이제 황호철 사장은 13%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리오 제1호 사모펀드 전환사채를 통해 35% 정도의 지분을 현재 보유해서 제1주주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SK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 회사들과 아마 많은 시너지를 미래에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주유수를 가지고 있는 SK 에너지의 급속 충전기 인프라를 이렇게 설치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고 또한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2차 전지로 미국과 유럽에 이제 굉장히 좀 판도를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이제 함께 아마 엄청난 그 잠재적인 성장이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그 2차 전지와 함께 이제 충전기 인프라에 대한 가능성도 여기서 이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 EA, Electrify 그 아메리카죠. 그때 이제 그 디젤 게이트 때문에 그 EA 이제 3차 사이클 물량 수주 가능성도 거의 이제 확실히 되고 있고요. 이제 EA 2차 사이클에 대한 매출 실적이 2020년에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3차 물량이 약 600억 정도의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020년 시그넷 EV가 연결 매출로 이룩한 시연했던 정도의 어떤 매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제 구축 전문 업체죠. EV고가 이제 기존의 이제 완숙 충전기에서 급속 충전기로 이제 굉장히 확대를 전환을 함에 있어서 시그넷 EV의 급속 충전 이 제품이 납품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시그넷 EV의 독자전 사업 이런 어떤 모델에서 SK그룹의 한 자회사로서 특히 SK 이제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SK 에너지와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한 시너지를 그 이상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단번에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 현재 주가 대비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처음 만난 19년 말 20년 초에 시총이 고작 417억이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약 8,700원 정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주가가 약 7만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무려 3,400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순이익 15억을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을 나누어 보니까 무려 퍼가 227배나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더욱더 발전과 성장을 하겠지만 현재 주가에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5억의 순이익으로 220년을 벌어야 지금 주가가 나오는 것인데요. 좋게 얘기해서 회사가 급하게 순이익이 2배로 성장을 해도 100년이죠. 그리고 4배로 순이익이 성장을 해도 57년이나 걸려야 현재 주가를 합리화할 수 있고, 순이익이 정말 진짜 고속 성장을 정말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순이익이 10배로 지금보다 성장을 하면 22년 정도가 돼야 현재 주가 수준에 부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단순한 계산이지만 잠재적인 성장을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한다 해도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고평가 구간이 아닐까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주식은 편안한 마음으로 생애 주기로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4, 5년 정도 정말 없어도 되는 여윳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투자에 앞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내가 잘 아는 산업 내지는 잘 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추천 종목보다 내가 잘 아는 주식 종목을 정말 잘 분석해서 현재와 미래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으면 투자를 그때는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투자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발견했다면 적어도 좋으니 꾸준히 정기적으로 적금을 넣듯이 주식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